저는 박지연이고 저에게 이 사업을 가르쳐 주신 분은 감사한 이정호 강선영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잘 궁금하셔서 오셨죠? 네, 저도 언제건 이것을 나도 강의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라서 특별한 날이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서 이렇게 예쁜 새 아이들과 함께 또 멋진 남편과 함께 같이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맨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뉴스킨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겠죠. 많은 꿈과 또 많은 삶을 살아가다가 저에게 선물과 같이 온 뉴스킨은 3년 전에 만났던 뉴스킨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 맨 처음에 저의 모습 보이시나요? 네, 잘 못 찾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얼굴에 또 동그라미를 했는데 잘 보이시죠? 저도 이 모습으로 3년 전에 이 사업의 첫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왔던 인증샷입니다. 월세 같은 돈 어떠신가요? 저는 이 월세 같은 돈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그때부터 아빠께서 일하지 못하면서 가장의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컸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가난이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나에게 진짜 일을 되었을 때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만 있으면 숨통이 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서 돈을 벌고 또 그 번 돈으로 공부를 하면서 진짜 극심한 그 가난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가 제가 20대 때 늘 생각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더 절실하게 이 월세 같은 돈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을 제가 믿지만 저희 남편만 믿지 않기로 제가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이 열심히 회사 일을 다니고 있지만 아프려고 계획을 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회사를 그만 다녀야지라고 계획해서 그만 다니게 되는 경우도 별로 없죠. 예상치 못한 인생의 그런 시간들이 없을 때 정말 월세 같은 돈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이런 돈을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이 월세 같은 돈을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용어로 권리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월세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던 권리소득은 이런 거였어요. 열심히 남편이 벌어다 준 돈에서 아껴 쓰고 여윳돈으로 통장에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통장에 들어가서 받는 이자와 같은 돈, 그리고 또 여유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더 여유 있게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건물을 사서 그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를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제가 알고 있던 권리소득이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이런 권리소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박진영과 같이 음반을 만들어서 그 음원이 다운될 때마다 돈을 받고 또 이렇게 똑똑한 이지성 작가처럼 책을 썼을 때 그 책이 팔려나갈 때마다 돈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유명하신 백종원처럼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들어오는 또 그런 로열티 같은 소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월세 같은 돈을 궁금해하고 있을 어느 날 저희 남편의 현대중공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업의 위기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반토막이라는 월급을 받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더욱더 절실하게 이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 있던 여러 가지 책 중에 아까처럼 그런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경제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거는 부동산과 주식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다시 제가 집에 있었는데 읽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책이 다시 한번 보이기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이분께서는 그곳에서 부자들의 비밀을 폭로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이 사분면의 핵심인데요. 전 세계의 직업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 그리고 스스로를 고용한 자영업자,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을 세운 사업가, 그리고 워린 버핏처럼 한 달에 몇 억씩을 투자가 해도 끄떡없는 그런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직장가 자영업자는 전 세계 95%의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 투자가는 단 5%의 사람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왼쪽에 있는 95%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돈 5%를 나누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5% 사람들은 전 세계의 돈 95%를 나누고 있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고 왼쪽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지만 평생 일한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E쪽과 S쪽을 특징을 살펴봤을 때 회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독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사업자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두 분 다 사장님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은 자신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경우고 오른쪽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일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고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랑 투자가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가 있대요. 시스템 만들고 시스템을 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도 못하고 자산이 많지 않아 시스템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사업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언어를 보고 굉장히 이것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제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유통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릴 적에 80년대, 90년대 때는 동네 슈퍼에서 새우깡을 샀던 기억이 나시죠? 그때 생산자는 이렇게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코스트코,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새우깡인데 저희가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대의 유통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저기 가서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살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기억나요? 10년 전인데 저희 집에 그 냉장고가 굉장히 저희 키보다 더 작았던 거를.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저희 키를 넘어선 냉장고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동을 해서 더 많은 양들을 싸게 사려고 하는 이런 유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동네에 있던 슈퍼들은 점차 문을 닫고 지금은 사라져 있는 경우가 또 많죠. 또 이렇게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 주도형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유통 구조가 이렇게 흥행을 하는데 이거는 생산자와 이 소비자를 직접 바로 직거래 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손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다 오픈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정보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싸고 더 질 좋고 더 좋은 것들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유통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1, 2, 3번 중에 아이 기저귀를 사야 된다면 그리고 분유를 사야 된다면 어떤 제품을 사고 싶으세요? 저는 훨씬 더 질도 좋고 가격도 싼 그런 3번의 제품을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나의 자산이 되느냐가 궁금하시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란 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플랫폼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혹시 카카오택시 이용하신 적 있으시죠? 카카오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 보유량이 몇 대인 줄 아세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카카오택시가 하는 것은 택시를 필요로 한 손님을 필요한 택시를 연결시켜 준 것밖에 없죠. 쿠팡 또한 물건을 만들까요? 쿠팡에서 만든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쿠팡에서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과 물건을 만든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했고요. 또 배달의 민족 요즘 많이 시켜 먹고 계시죠. 이 배달민족 음식을 만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줬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 안에서 로열티 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에서 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뉴스킨이란 회사는 굉장히 좋은 철학으로 다음 시간에도 보시겠지만 제품에 굉장히 좋은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고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제품을 쓰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킨 회사는 절대 광고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더 원료를 높여서 그 좋은 원료를 통해서 입소문으로만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유통하겠다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답니다. 이렇게 화장품 회사가 광고 유통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제품력이 좋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30년 넘게 입소문만으로 지금 55개 진출되어 있는 좀 네트워크에서는 정말 탑 안에 듭니다. 그래서 뉴스킨이란 회사와 뉴스킨이란처럼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뉴스킨을 쓰는 모든 사람이 뉴스킨의 회원이 아니라 나의 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이 자산, 곧 나로 인해서 뉴스킨을 쓰는 모든 나의 회원이 나의 자산이 되어서 그들이 쓸 때마다 저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이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이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 가지 회사들을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회사들의 세미나와 어떤 제품들을 보면서 불법과 합법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의 기준에 있어 회원가입을 할 때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얼마를 사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는 없고 저와 같은 사업자만 많이 있다,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뒤에 설명드릴 이런 불법과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안목을 지니려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다른 타사의 어떤 사업자분께서 저에게 권해주신 책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말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잣밥의 비즈니스 스쿨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하려면 또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한다라고 했고, 왜 본인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한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선택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성공에 대한 태도, 또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관리 능력, 두려움, 의심, 자립심감 결여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돈관리 기술, 투자 기술, 책임 능력, 시간관리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네트워크 회사라는 거예요. 즉 파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에 초점이 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발전시키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는 네트워크 회사라면 안심해도 좋다라는 이 책의 문구를 보면서 제 주변에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정말 많은 이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성장되어가고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강선영 사장님을 제가 찾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세미나를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리더가 되어가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리더가 되어가는 일 중에서 저는 그냥 우연히 이 팀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 MCM이라는 팀에 들어오면서 제가 또 특별히 좋은 회사에서 또 더 특별히 좋은 팀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뉴스킨을 만나고 처음 제품을 쓰게 되었어요. 보통 뉴스킨을 쓰시는 분들은 제품 먼저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고 제품을 먼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품을 쓰면서 제품력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얼굴이 칙칙하고 화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선크림도 바르지 않은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제 피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내기 시작했고, 이 안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점점 더 성장의 집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가 배운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MCM 안에서 또 MCM 안에 있는 예스유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처음 네트워크를 만났을 때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뉴스킨이라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문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평상시에도 항상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때에는 그냥 꿈이 꾸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꿈은 이루라고 있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제 꿈이 더 커지고 더 현실이 되어지고 더 커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가 꾸고 있는 꿈을 더 꾸게 되었고 저를 통해서 뉴스킨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되고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다른 대안이 필요한 이 시기에 저는 과감하게 뉴스킨을 플랜 B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년 전 저의 선택이 지금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현명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